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제가 여기 개교할 때 왔었는데, 그죠? 네. 의원님도 오셨네. 자치분권대학을 설계하고 만든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그간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해서 이게 정말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자치분권을 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 해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저도 크게 사실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왜 우리가 분권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죠? 사면초가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춘추 전국시대 이제가 끝이 나고 진나라가 이대왕 호회 때 멸망을 한 거죠. 항우하고 유방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유방이 천하패권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죽으면서 이제 사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70몇 번을 싸웠다 그럽니다. 항우하고 유방이 70몇 번을 싸웠는데 누가 다 이겼습니까? 70몇 번을 75번인가 6번을 싸웠는데 마지막 해하 전투 한 번 빼고 모든 전투에서 다 항우가 이겼습니다. 근데 유방이 마지막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다핵화된 사회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됐습니다. 본인이 안 가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힘들죠. 근데 유방은 물자를 조달하는 명제상 소하, 그 다음에 장량, 그 다음에 또 한신, 군사를 잘 쓰는 한신, 그 다음에 영포, 팽월, 자주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단위가 중앙군, 항우의 중앙군한테 전쟁을 하면 늘 쫓겨가고 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하에서 유방의 연합군대가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한신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를 하고 결국에는 항우가 중국 사람들이 유방보다는 항우를 훨씬 더 존경한다 그럽니다. 여민동락하고 그러니까 백성하고 함께 뒹굴고 군사들의 고름을 빨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초강력한 항우, 역발산의 기계 산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항우가 결국은 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 보면 초안지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죽죠. 강동자재, 자기가 몸을 일으켜서 천하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따라왔던 살아남은 마지막 강동자재들로 하여금 강동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강동자재들이 울면서 항우를 두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피신을 하면 끝까지 따라와서 너희도 못 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죠.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권화된 사회, 다양성이 있는 사회, 다핵화된 사회는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하는데도 결국에는 딱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공공 서비스를 좀 다변화하자. 각 지역이나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국가는 획일적인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좀 효과적으로 하자. 제가 시흥시청에서 한 7년간 지금 부서장을 하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로 와닿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자하는 것은 목표가 크게 이거 두 가지입니다. 공공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사회로 가자는 것과 효과적인 정부가 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학자인데 티브라는 사람은 1924년생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이 티브 모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티브 모형이라는 거는 지방 자치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의 모형입니다. 지방 공공재의 경우, 지방에서 생산하는 공공재의 경우 각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 공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가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걸 입증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발로 하는 투표라는 겁니다. 발로 하는 투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공재, 중앙정부가 만들어내는 공공재는 모든 국토에 균일하게 나온다면, 그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공공재를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정부가 만드는 지방공공재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를 선택하게 될 거다 하는 이론입니다. 보시죠. 이게 티브 모형에서 이제 몇 가지 전제를 둡니다. 이게 지금 그거 자치분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분권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한 정보의 보유로 모든 정부에게 알려져야 되고 다수의 지방 정부가 존재하고 규모 수익 불변으로 지방 공공재 단위당 생산 비용이 일정해야 하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양평에 살아. 그런데 옆에 구리시가 있어. 근데 내가 이사를 안 가도 바로 인근 구리시에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평에 살면서 구리로 안 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 가정입니까? 불가능한 가정이죠.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왜냐? 그렇게 균일하다면은 지방자치정부가 만들어내는 공공재 때문에 사는 도시를 선택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양평에 사는 사람들과 경기도 시흥에 사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양평에 사는 사람들이 양평이 좋아서 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흥에 사는 사람들이 시흥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다는 거는 자연환경, 경관 이런 것도 좋지만 야, 이거 시흥에 내가 살아보니까 평생학습이 참 잘 돼 있어. 나는 은퇴 후에 뭘 배우고 살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시흥에 살아야겠어.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결국에 아까 모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하자.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치분권에서 이 표 있죠, 이 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앙정부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공공재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하려면은 하는 일이 달라야 되겠죠? 하는 일이 똑같으면은 자치분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뭐냐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은 뭐고 그 기능에 맞는 사무는 뭐냐 이겁니다. 공무원 계시죠? 공무원 계시죠? 자, 중앙정부는 기능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인데 그 첫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거는 재정, 국방, 치안, 외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화폐 가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치안이 막 범인이 돌아다니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중앙정부의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 사무다는 겁니다. 재정, 치안, 국방, 외교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가로서 존속하려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기능은 안정성과 균형성이다. 균형성. 균형성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잡는 거죠. 밸런스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건데 균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균형성이 있어요. 지역 간 균형. 지역. 서울은 잘 사는데 강원도는 못 살아.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잘 사는데 충청북도는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니희들 알아서 살아봐. 이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재정 잘 사는 지역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국토를 균형 성장시켜야 되죠. 국가인데. 그죠? 독일 같은 데는 10몇 개 주가 있는데 함부르크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10원도 안 받아요. 오히려 도로 이렇게 내죠. 근데 어쨌든 지역 간 균형과 또 하나의 균형이 더 있어요. 균형성에서. 그게 뭐냐면은 계층 간 균형이에요. 계층 간. 계층. 특정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특정 집단은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중앙정부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매기죠. 아, 세금 좀 내세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쓰게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앙정부는 능성이 있다. 이게 능력에 대항한다. 능력에. 잘난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고 못난 사람한테는 복지를 풀고 하는 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성과 균형성의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재정, 치안, 국방, 외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사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균형성, 지역 간 균형, 계층 간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사무에 해당이 된다. 중앙정부에. 그러면은 우리 양평처럼 이런 지방정부, 이 지방정부는 어떤 사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게 돼 있나요? 공무원님들 잘 아시죠? 중앙정부가 저도 행자부에 있다 왔지만은 중앙정부가 이 일선 시군을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그 말 맞아요? 행자부에 있을 때도 제가 말단 행정기관이라 그러면은 쫄병인 줄 알아요. 여기 기초지방정부 이런 데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실 관선시대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제가 행자부에 있다가 시흥시청으로 가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아니, 누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 어쩌면 이렇게 행자부하고 간부회의 모습이 똑같나? 똑같아요. 사람이 앉는 방식부터 발언하는 순서까지 빼어 닮아도 그렇게 빼어 닮았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중앙정부 누구? 공무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행정자치부. 네. 법이 그렇게. 행정자치법이 관성군수가 만든 겁니다. 관성시대의 군수가 행자부에서 내무부에서 왔잖아요. 그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군수가 되었으니까 내가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관선시대가 끝이 나고 민선시대가 들어왔는데도 그거 개혁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각 일선 시군에 보면 기획조정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다 스스로 공무원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요. 상급기관. 스스로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단 행정기관 아니죠. 왜 말단 행정기관입니까? 동등한 기관이고 또 시민 앞에 서가 있는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정부죠.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저는 주민의 자치권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권. 이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의 자치권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은 천부권이에요. 천부권.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 골목의 일을 방식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는 시가, 동이, 시가, 도가,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지. 내가 세금을 내놓고 이제 주민의 자치권. 지금 현재 그 2007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있을 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각 동에 가보면은 양평도 뭐 비슷할 겁니다. 우리 시흥도 똑같으니까 가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주민자치위원 계시나요?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표 그려놨어. 이게 어떻게 관변단체에 비슷하게 돼가 있어? 바르게 살기 위원회 뭐 어머니 소바 뭐 이거 하고 똑같이 써가 있어 이게.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에서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아유 시민들이 협의해가지고 사는 뭐 할지 정해보세요 라고 줬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동장이 그걸 집행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어쨌든 관변단체 돼 있어.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가 아닌데 어쨌든 자 그거를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권화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흥 시민하고 우리 시흥 시민하고 안산 시민이 싸워요. 그러면은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 보고는 일단 안산 시민을 패라. 패놓고 나서 왜 싸웠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시흥 시민이 잘못됐으면 사과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영사 콜센터에서 전화가 문자가 딱 오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영사 콜센터입니다. 무슨 이렇게 하시다가 불편한 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콜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번호 딱 들어오죠. 그냥 그거 누르면 바로 콜센터로 들어가요. 그죠? 그만큼 자국 국민을 보호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방정부는요. 양평군청의 공무원과 군수님의 오로지의 관심은 양평군민이지 구리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거죠.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 세월호 우리가 인근 바로 시흥시 바로 옆에가 또 그 안산이잖아요. 그런데 안산 시민들이 처음에 공무원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뭐 하나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는 놈들이고 뭐 행자부 가시기. 너 어디서 왔어? 안산시청인데 하면 아유. 왜냐? 진정성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다양성이 있는 사회. 아까 공공재가 다르게 되는.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누가 높입니까?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는 누가 높여요? 그렇지. 구리 시민이 양평군 브랜드 가치 높여줘요? 중앙정부가 와가 높여줘요?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높일 수 있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 브랜드가 높은 도시가 잘 살고 또 시민이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양평이 온통 쓰레기가 뒹구는데 양평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아주 업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색 있는 지역 개발, 자기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주민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먹고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의 방문객도 오게 만들고, 경쟁이죠, 그게 경쟁. 그 다음에 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치력을 자꾸만 강화해 주는 쪽으로 지방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양평 군수님도 그게 내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은데 그게 뭐 새누리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알고 계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저는 자치분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항상 이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될지는 여기 다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3억. 대한민국 인구 얼마입니까? 5천 명. 근데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숫자가 우리 자치단체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방정부 숫자가 240개 정도 되죠. 기초광역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 함수 계산하면은 미국은 이 우리나라 인구 따지면은 지방정부 숫자가 1440개가 나와요. 1440개가. 그런데 밑에 몇 개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이거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서 물으면은요, 더 써라. 더. 아무도 못 맞춰요, 이거. 거의 9만 개. 여기에 뭐냐면은 자치정부에 주정부 50개 뺀 거예요, 여기.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그러니까 52개 빠지고 87,435개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이거는요, 자 봅시다. 미국,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게 바로 자치조직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부 형태를 우리 시의 영역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정해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부천군 소래읍하고 그 다음에 시흥군하고 일부 합쳐진 거예요. 그거 시흥 시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2010년도, 9년도 그때 행정자치부가 그거 한다 그랬어요. 그 행정구역을 광역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상, 창원, 진해 합치고 청주, 청원 합쳤죠. 그때 행자부가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를 했어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합친다 그랬어요. 합치는데 시의회에 물어보고도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협의해보고도 아니에요. 주민투표도 한다? 아니에요.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돌려보고 50% 넘으면 합친다 이거예요. 아니 행자부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50% 넘으면 합쳐버렸다. 안산하고 시흥시를. 이 여론조사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지금 우리가 이 자치시대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회가 결의회가 합친다. 이것도 내가 이상한데 뭐라? 여론조사회가 50% 넘으면 합쳐버린다. 이거. 그것도 시흥시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시흥시 공무원들이 그때 그간 자치에 별로 관심 없다가 어이쿠 싶어가지고 주민마다 동마다 댕기면서 찬성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하면서 설명하러 막 다녔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지 직장이 흔들흔들하니까. 합치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안산시에 구대 부리는 거하고 시 되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난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합치지 마라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렸는데 그런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 숫자가 87,000개다. 제가 캘리포니아를 갔더니만은 그 미국은 재밌게 돼 있어요. 아주 자기 도시 홍보를 잘해요. 길 가면은 도로판에 자기 도시의 상징 표시를 딱 붙여놓고 그 밑에가 P자를 딱 적어놨어요. P자.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딱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퍼슨 몇 명 산다. 몇 명 산다. 이 도시는 몇 명 산다. 이거예요. 18명 적히는 데가 있었어요. P18. 어? 뭐야 저거? 말이 돼? 해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사전에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시민이 18명인데 시야 하모니시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 여기 지방 정부를 조직하는 거는 우리 조직은 우리는 뭐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뭐 여러 가지 조직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뭘 택하고 있어요? 기관 대립형을 택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라고 정해놓고 맨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왜 견제해야 돼요? 힘 합쳐가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의회의 사명은 집행부 견제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기관 대립형인데도 있지만 기관 통합형인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모니 시티라고 가서 시장님 어디 계신가 싶어 찾아봤더니만 시장님은 안 계셔. 행정은 옆 시에서 다 해. 근데 집이 딱 3개 있어요. 집이. 18명의 시민의 와이너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유리공예 하는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유리공예를 판매하는 공방이 하나 있고 딱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는 뭐로 먹고 사느냐면 우리 시민이 18명이에요 해서 관광에 가서 먹고 살아요. 관광으로. 시민이 18명인 것이 주된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도 잘 돌아가요. 그거는 뭐냐면은 기관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민이 원하면 스페인에 가면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양평에 무슨 동 있나요? 양평 1동 있어요? 예? 리? 그러니까 동 하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1등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장이에요. 2등 하시잖아요. 그럼 사무장이에요. 그리고 1등 한 사람은 당연직 시의원이 돼요. 동장이면서 나는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원이 된 사람은 시의원들 간에 호선해서 시장을 뽑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동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애착이 생겼으면 그죠? 기관 구성을 그렇게 다양한 우리처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관을 대립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는 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미국은 제가 여기 놨죠. 자치제도 전 시장과 같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돼 있으면서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기관을 구성하는 형식도 다양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볼더라는 시가 있어요. 볼더. 거기 가서 봤더니만은 시장님은 CEO야, CEO. 시장으로 투표하면 이사회 의장 비슷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자기는 계속 내가 뽑혔어, 투표로. 뽑혔는데 그분은 계속 생업에 종사해. 그리고 김 선생 네가 똑똑하니까 너 2년간 내가 너 시킬 테니까 고용할 테니까 너 시장 해봐. 이렇게 그분은 CEO죠, CEO. 전문 경영인이죠. 전문 경영인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기 시 발전.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방 분권 공화국을 열겠다. 그 다음에 뭐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의회한테 입법권 줘야 되죠. 우리 지금 조례가 입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한 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자치조직권 주겠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자치조직권 보세요. 그 일반 목적 지방정부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카운티, 시티, 보로, 빌리지, 타운, 타운십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 다른 그런 일반 목적 지방정부 이게 약 4만 개. 그다음 특별 목적 지방정부 이게 학교구, 특별구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구 하는 것도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양평군하고 구리시하고 경계에 에너지 뭐 이렇게 도시 이렇게 재생하는 무슨 기업이 크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쪼개가지고 특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치 정부예요. 정부로서 권한을 행사해요. 그렇게 많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지요? 다양성, 지방의 현실에 맞게끔 다양하게 정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민주 정치의 단련장이야. 수많은 지방에서 그죠? 국가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의 형태라도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일까요?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교육감 다죠? 그러면 한 400명
되나요? 한 400명이 정치에 참여. 그럼 내가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 교육, 치안, 토지계획, 보건, 직업훈련 등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단련되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실험실이다. 미국이 경제공황기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이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겠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큰 리스크가 오죠. 위험이. 근데 지방 단위에서, 작은 지방 단위에서 실험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좀 뭐 실패하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실패해도 그런 의도로 해봤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계속 진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를 키우더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를. 이 지방자치에서는 미국은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은 분권화가 유리하다. 지방 분권화가 월등히 중앙 집중화된 것보다는 유리하다. 다층적 거버넌스,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분권화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분권화해서 성공할 수 있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개헌한다고 그랬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죠?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헌하는 자치분권 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협약하고 홍준표하고도 협약하고 유승민 후보하고도 협약하고 심상정 의원 후보하고도 협약하고 다 협약을 했을 때 다 거기 동의했죠. 근데 자, 분권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엔 경제사회국 기도 베르투치 처장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그죠? 아시아는 지금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은 분권 사회로 가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분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성공 조건을 4가지를 제시했어요. 4가지를.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분권화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 체계예요. 입법 체계. 그 다음 두 번째, 입법만 해가 분권화 해놓으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재정이 따라가요. 재정. 그죠? 그래서 재정 분권화를 해라.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을 해라.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해라. 저는 이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치분권 대학도 이 보십시오. 인적 자원 개발.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자치분권 하자고 법을 만들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으면 헌법을 바꾸자 하겠냐고요. 자, 봅시다. 자, 분권화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체계, 법체계가 분권화 과정을 잘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체계가. 그런데 참여정부 때 실제로 지방자치 제도를 하게 된 거는 YS 정부 때죠. YS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자치분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균형발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만들었는데 안 돼. 왜냐하면 중앙 집권 세력들, 그죠? 중앙 관료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내가 중앙에 가서 예산 얼마 따왔다고 맨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나중에 이따 재정할 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다가 앞전 시간에 하셨죠.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것을 딱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헌법에 위헌이 되니까 다 법체계가 정립이 새로 되겠죠. 헌법에 따라서. 자,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지방 정부한테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세상이 올 것 같아. 굉장히 변할 것 같다고 지금. 자, 이게 지금 우리 제가 행자부 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뭐 동창회가 무슨 단체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그래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스스로도 단체장이라 그래요. 이제 단체장. 우리 또 다 그래 단체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거야. 지방정부다는 겁니다. 정부. 미국은 18명 시민이 있는데도 정부라 그래요. 지방정부. 그래서 아까 여기 뭡니까?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 그게 다중정부예요. 다중정부. 한 땅에 이 땅에 양평군이라는 이 땅에 지금 3개의 정부가 작동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도정부, 기초 양평정부, 그죠? 양평군 정부. 이렇게 각각의 정부가 다른 형태의 공공재를 생산하면서 시민들을 자꾸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아지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인구가 45만인데 도시가 여기 한 무더기 있어요. 이쪽이 하고 이쪽은 택시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요.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완전히 다른 도시. 그런데 우리가 한 15만, 이쪽에 한 15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15만 여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그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청소년 수련관 하나 더 지어보려고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맨날 청소년 수련관 짓는데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야 너는 한 게 있잖아 임마. 한 게 있다 이거예요. 안 줘 예산. 그러면 시비를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지을 수 있는 돈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말 효율적 운영이 안 되죠.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포괄로 보조해 줘야 되는데 꼭 야 뭐 하려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심사하는 거였다. 그럼 내가 글빨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그거 하면 좋아요. 하면 도와달라고 막 손밥 빌면 내 돈 나인데 뭐 인심 쓰는 거지.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로 만들고 분권으로 가야 된다. 자, 이게 재정 분권화. 법을 분권화 해놨는데 법은 돈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이 분권화됐으면 돈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지방세는 몇 가지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지방세는 응익성, 보편성, 부담분입, 안정성, 신장성.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원칙을 설명해 주려고 만든 표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신장성. 잘하면 커져야 된다고. 잘하면 커져야 되지. 우리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야, 너 뭐든지 하면 아버지가 밥 보태줄게. 네 며느리하고 상의해가지고 잘해봐라 하면은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내 혼자 있으면 어차피 다 내한테 올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끼겠지. 근데 아들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부인들이 남편 들들들들들 볶을 겁니다. 자기는 뭐하노 지금 동서를 다 가져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며칠씩이나 돈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렇게 줄 테니까 살림 잘 살아라 하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 그게 자주재원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봤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조세 법률주의 하는 거. 이게 나도 학교 다닐 때 달달 외웠어요. 조세 법률주의. 난 저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제대한다. 그건 난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저게 아주 안 좋은 말이더라고, 저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시흥에, 그죠? 매년 홍수가 나.
홍수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니까 우리가 자매 결례했는 도시가 로체스터라는 시인데 그 세계적인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예요. 어쨌든 그 도시에 가니까 인구는 10만인데 자꾸만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니까 소비세 있죠. 소비세. 슈퍼에서 물건 사면 소비세 내잖아. 그 소비세의 2%를 선셋 예산, 일몰 예산, 한시적으로 의회에서, 그죠? 우리 시민들, 의회가 시민 대의기구잖아요. 의회에서 소비세의 2%를 걷어가지고 저 수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회의 결의로. 우리 그게 됩니까? 택도 없지. 왜냐?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로. 자, 보세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하면 정해놨어요. 하나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수 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서서 지방세 감면해 준다. 아니, 홍수가 났는데 왜 지방세 감면을 해주냐고. 지방세 우선적으로 감면. 지방세 지급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양평군 의회에다 물어봤냐고. 감면해줘도 되는지. 안 났잖아. 왜 법률로 정하니까 대통령령으로 감면해줘. 지방세 감면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감면해주는데 뭐. 이게 정말로 안 돼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신장성이 하나도 없다. 제가 우리 시흥은 우리 생명 참여 분권이라는 시정 구호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분권에 대해서 직원들을 끊임없이 공부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분권 이야기 했을 때 직원들이 완전 겁을 냈어요. 이거 중앙정부한테 맞짱 뜨자는 건가? 괜히 이거 밑비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치제도에 관련되는 계약직 직원을 하면 뽑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냈더니만은 모시에 감사 담당관 했는 분이 원서를 내려왔어요. 모시. 제가 그러면은 공무원 생활 담당관 하다 정년퇴임했으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 볼 때 지방세 세목이 몇 개입니까? 물어봤어요. 최소한 자치제도를 담당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 127개요. 망설이지도 않아.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제가 잘 압니다 이거야. 아닌데 그걸 127개라고 이야기하면. 그래가 제가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방세 종류가 뭐니? 물었더니만 우리 주무팀장님부터 하시는 말씀이 전부 제가 세정과 근무를 안 해봐가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 집에 살림살이 하는데 우리 집에 집사람이 얼마 보고 내 얼마 보고 하는지 우리 아들이 모릅니까? 우리 도시에 얼마 들어오는지 관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 그리고 세금이 그죠? 어떤 세목이 들어오는지 응익성이 있는지 보편성이 있는지 부담분임하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신장성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몰라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세목이 전부 11개입니다. 11개. 11개인데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요거죠, 요거. 서울특별시는 11개 세목 중에서 9개를 가지고 있어요. 9개를. 근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는 2개 있어요.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 딱 2가지만 구세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세예요. 양평구는 세가 몇 가지입니까? 5개입니다. 5개.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기도는 6개예요. 자, 보십시오.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살림살이 잘해가 늘 거 있습니까? 여기 세금 신장성 있는 거 보입니까? 살림살이 내가 잘하면 늘어나는 게 보이냐고. 줄지. 준다고요. 담배세 우리 시흥시 하루에 9천만 들어요. 한 푼도 징수교부금이 안 들고
담배 공사죠. 제가 담배를 안 피워가. 딱, 아유, 살림살이 잘해가지고 보건소 맨날 눈치도 없이 막 금연 캠페인하고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오는데 그 맨날 금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정부 현실이에요. 살림살이 잘하면 늘어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잘하면 자꾸 주는 세금만 가지고 있어. 도도 한번 보시죠. 도도 한번 봐주자고. 도 사실 이게 거의 도세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 취득세예요. 집 살 때 우리가 취득세 내는 거 있죠. 그게 도세거든. 그런데 정말 돈은 안정성이 없어. 그렇게 경기도가 뻑하면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은 돈이 없어가 절절절 매고 작년 재작년처럼 지금 부동산 폭등하고 하면은 도가 돈이 좀 돼. 지금 양평군도 경기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좀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신장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최소한 양평군을 경제를 운영하는데 이 세로 되겠냐고. 세금의 기본이 뭐죠? 소득세, 그 다음에 소비세, 그죠? 자,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라고 돼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에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죠? 소득할 주민세. 옛날 우리가 뭐죠? 국세청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400만 내면 그 옆에 시는 10%인 40만 원 하면 딱 나오는 거잖아. 공무원들도 갑근세 내죠. 세금 내면은 국세 내고 그 밑에 지방소득세 값 또 딱 있네. 이거야 이거. 이게 거의 신장성이 없다. 그러면은 독일 같은 데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느냐? 안 그렇죠? 독일은 공동세라는 걸 해요. 모든 세목을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가져요. 세목을 똑같이 가져요. 근데 지방은 몇 프로 가져가고 중앙정부는 몇 프로 가져가는지만 정해요. 그게 이제 공동세인데, 자, 보시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시흥시입니다. 이게 시흥시. 제가 양평군 거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시흥시 거 보여드리는 게 더 낫잖아. 우리 시흥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는데, 시흥 세무서장을 제가 만나가 물어봤어요. 세무서에서 얼마 걷어요? 물으니까 1조 1천억을 걷는데, 시흥 세무서에서 걷는 세금이 1조 1천억.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얼마 걷습니까? 보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억 8천. 이거 단위를 여기 단위가 1,000원이야, 1,000원. 283억이죠? 그죠? 283억, 6천억, 2,830억, 2,830억이요. 2,830억, 그죠? 2,830억. 그러면은 1조 걷는데 2,800원이, 1조 1,000억 걷는데 2,800원이니까 8대 2죠? 20%잖아, 20%. 그래서 우리가 이할 자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할 자치. 우리 시흥시에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2,800억이다, 이거예요. 2,800억. 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담배 소비세 쭉 보이죠, 이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게? 지방소득, 이거죠. 재산세. 재산세랑 자동차세랑 지방소득세가 어디 시나 가나 비슷해. 어디 시나 가나. 어쨌든 2,800억을 지방세로 걷고 460억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시흥시 수입이 얼마예요? 일반 회계 기준? 약 3천억 정도 되죠? 수입이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지출은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지출을 합계를 안 내놨는데 보니까, 지출을 합계를 안 내놨는데 약 7천억 정도 돼요. 시흥시 세출이. 그러면은 수입이 없는데 나머지 지출은 어디서 나옵니까? 중앙정부가 교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흥시가 자주재정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치 자치분권 하자 하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돈 달라 소리 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야. 지금 어차피 나가는 재정을 자주재정화 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중앙정부는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합천군은 월급 줄 돈도 안 된다.
그리고 TV에 나와요, 한 번씩. 공무원 월급줄도 안 되는데 지방자치한다 하면서 나와요. 아니,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세원을 줬어야지, 세원을 줬어야지 월급줄도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원을 주지도 않고, 니는 월급줄도 안 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제대로 된 세목을 가지고 세목 교환을 통해서 신장성 있는 세목을 줘야 되지요. 지방자치를 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할 때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 시흥시를 표를 보면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는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 기준으로 8천억이 세출 편성이 돼 있어요. 양평군도 자주재정이 50% 정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쓰는 돈이야. 이게 국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돈이라고. 지방자치제 하기 전부터 관선시대 때부터. 그랬으면은 지방자치제 할 때는 자주재정을 거기 나가는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하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재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세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거를 형태를 바꿔가지고 자주재정화 해줘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분권하자, 자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 지방 정부들은 분권과 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도달되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들부터 많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양평군청은 공화정 정부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정 정부잖아요. 관료하고 공무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으면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관료는 우리 잘 아는 그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을 쓰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정부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전제정, 하나는 공화정, 하나는 군주정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군주정,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군주정이었죠. 임금이 과거를 통하든 음서제를 통하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신하로 뽑아. 그러고 관직을 제수했어. 이분은 뭐 해야 돼요? 관료지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지. 이분은 뭐 해야 되냐고. 왕명전달이야. 관료는 그죠? 왕정사회에서 야 전하께서 임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전하께서 넌 비켜. 그게 뭐죠? 관료제 사회죠. 왕정이고 관료는 왕명을 전달하는 거잖아. 옛날에 사또는 그 임금께서 뭐라고 했다가 방도 적응 폭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화정 국가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없잖아요. 그럼 왕은 누구예요? 주권자 국민이야, 국민. 주권자 시민이라고. 시민이 뽑아놔서 시민이. 그러면 시민이 이 군 정부를 만들 때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아까 앞전에 내 자치권을 지켜주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들어 봐라 라고 공무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있냐고. 무슨 소리야. 나는 막 시험 쳐가지고 좋은 직장 왔는데. 이러지 않아요? 이게 뭐가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공공이 뭔지 공화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공무원들부터 먼저.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승불교, 대승불교하고 우리 불교 다 대승불교죠. 대승불교하고 지방정부하고는 굉장히 닮았다. 그 대승불교라는 게 그거예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 난 불교 신자 아닙니다. 핵심 경전이 뭐냐 하면은 반야심경이에요. 그죠? 반야심경.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 밀타 조견 오경.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생들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는 수행이야. 중생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면 내가 부처가 돼. 그래서 수행이 뭐냐면은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중생을 보내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지방정부도 시민의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올리기 위해서 시민이 만들어줬어. 시민의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올리라고 시민이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내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공화정 정부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하나요? 난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 물어봐요. 월드컵 대표팀, 하다못해 월드컵 대표팀의 우승은 월드컵 우승이겠죠. 축구. 월드컵 대표팀 치우고 동네 축구팀한테도 야, 너 꿈이 뭐니? 하면은 저쪽에 옆 동네 애들하고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있죠? 하다못해 우리 오케스트라도 보면 당신들 꿈이 뭐야? 하면 좋은 연주하는 거라는 게 있어요. 있죠? 꿈 없는 집단이 있습니까? 집단이 안 되죠. 근데 우리 공무원 사회한테 물어보면은 참 희한하게 돼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꿈이 없어요. 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치권을 높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 잘못입니까? 주민들. 저는 우리 역사 잘못이에요. 중앙정부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20몇 년이 됐는데 20몇 년 흐르동하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그 책임, 우리 지방정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공무원을 선발하고 뽑고 하면은 끊임없이 주민들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합니까? 극이 돼야만 HRD라고 그러죠. 인적자원개발. 극이 돼야만 부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중앙정부가 자주재정 늘려줄라. 왜 늘려주는데? 늘려주면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나 우리 주민들 수준은 정말로 굉장하게 바뀌고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안 바뀌어. 제가 이 자치분권대학 처음에 개교할 때 양평에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까 저기 국장님께서도 왜 교재하고 강의하고 다르냐 물으셨어요. 지금 우리 자치분권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학계의 역량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간의 중매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교재를 이제 자치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재를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 다 영상 찍고 있죠. 영상 찍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그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해놨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할 때.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재정도 지방자치할 때로 설계 안 돼 있고 정치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왜? YS 정부 때 YS식으로 된 거예요. 이것도 DJ께서 머리띠 메고 지방자치 안 하면은 나 단식해서 죽는다 하면서 15일을 단식하셨거든. 그러니까 YS가 그러면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았는 거예요. 주민자치 역량도. 그래서 제가 우리 시흥시에 가서 동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광고를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도 시장 직속 부서장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동은 동장님 잘 모시고 재미나게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랑거리야. 누가 동장을 모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자랑거리야.
두 번째 자랑거리가 있어요. 양평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뭡니까? 회의 수당 주는 거 우리 딱 모아가지고 불우유독게 한다. 이게. 회의 수당 내 안 쓰고 딱 모아놨다가 뭐 좋은 데 쓴다. 이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되겠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방자치 분권 이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지방자치 하자 분권하자로 매달려 와가지고 살았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보고 하는 거예요. 야, 좀 쉽게 해봐라 쉽게. 그게 쉬웠으면 벌써 자치분권이 됐죠. 주민자치 활성화가 어렵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좀 문제가 있어. 봐요.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키울 건데. 그래서 고심고심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자치분권대학. 그래서 지금 양평에 캠퍼스를 열은 거예요. 그 분권사회가 분권사회로 가야 된다. 분권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자치정부가 돼가지고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게 좋습니까? 여기서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즉자적 끊임없이 시민을 진단하고 우리 양평군의 인구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이 이사를 가고 어떤 부분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 끊임없이 시민을 보면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시민을 보면서 하자고. 제가 시흥시청에 제가 이제 홍보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조직은 사실 다 담당제로 돼 있어, 그죠? 담당, 누구 담당, 누구 담당, 누구 담당. 이게 언제 생긴 제도예요, 이게? 중앙정부가 일하기 좋도록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담당제가 되면 안 돼. 의사의 결정은 누가 돼 있습니까? 의회에 있어, 의회에. 주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담당이라는 친구가 이게 지금 우리 메일 서버 있죠, 메일. 우리 꽁꽁꽁 하고 네이버.com 이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여기 양평군청 공무원들도 양평.kr? 양평.kr 썼죠? 옛날에. 네. 양평.net? 양평.net 썼나? 예. 그런데 지금 그거 쓰는 사람 있어요? 다 코리아.kr 쓰죠? 공무원 메일 그거 다 바뀌었거든. 옛날에 행자부가 2007년도 전자정부 할 때 그게 다 메일 서버를 각 시군에서 유지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고 논쟁하다가 코리아.kr 메일로 다 돌린 거예요, 공무원은. 그거를 돌려놨는데 제가 돌려놓고 2007, 8, 9, 10, 한 4, 5년 만에 시흥시를 갔더니만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이 그 메일 서버 유지 보수비를 3,6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야. 메일 서버. 야, 이게 뭐니? 하니까 메일 서버 유지하는 거래. 그 메일 누가 쓴다고 지금 그걸 유지 보수해? 하니까 이게 제 일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네 일이니? 제가 담당입니다. 누가 시켰는데 니한테 담당? 예? 전에부터 하던 건데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메일 서버 이거 유지하지 마. 코리아.kr로 다 돌아가는데 왜 유지해? 라고 하니까 담당관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사회적 약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서비스하지 않으면 그 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그럼 유지하자. 그 다음에 포털에서 전부 다 돈을 받고 있어가지고 거기 하락하면은 그러면 유지하자. 아니면은 일반 민간 거보다 월등히 낫다. 그러면 유지하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이야기해라. 없애. 하니까 못 없앱니다, 이거야. 왜 못 없애? 지금 메일 서버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못 없앤다, 이거야. 뭐? 좋아. 쓰는 사람 리스트 가져와봐. 하니까 안 가져오는 거야, 한 달 줘. 한참 있으니까 이제 한 2,000명이 쓰고 있다는 거야.
야, 2,000명이 쓰니 2,000명이 계정을 가지고 있니? 계정을 가지고 있니? 쓰니 물으니까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게 쓰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너 정말로 고집이 세다. 내가 편지 적어줬어요. 시민 여러분, 시흥점 이 메일 서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데 1년에 3,600만 원이 듭니다. 제가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명함에 찍어놨거나 하면은 명함이든지 다 5배로 파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이 일을 제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상하겠다고. 명함을 다 파주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냈어요. 계속. 답변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왜? 내 업무라는 거예요. 네 업무 누구한테 배웠는데? 앞 사람한테 배웠다.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의회가 또 기조실이 시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니까 이런데 사업을 해보자 해가 실천 사업 정하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가 또 집행하고 해야 되지. 이거는 옛날에 내가 하던 거 그냥 하고 또 내가 하고.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고 무슨 자치분권을 하겠냐고요, 자치분권을. 그 시청에 청사를 새로 싹 다 배치를 했거든요.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공무원들한테. 근데 공무원들이 파티션 높게 쌓고 이게 이렇게 다 칸막이제가 있고 이렇게 담당화되어 있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계속 중앙정부가 행자부가 시키면 이렇게 하고 내무부가 시키면 이렇게 하고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는 그냥 중앙에서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군에 정부 기능이 있냐? 시흥시가 정부 기능이 있냐 이거야. 예산 집행하고 왜 이거 집행하니? 우리 시흥에는 공단이 있습니다. 국가공단이요. 제가 갔더니만 2010년도에 중소기업 2차 보전금 하는 게 2차 보전금. 그게 1년에 76억이 나가. 76억이. 중소기업에다가 보태주는 돈이야. 근데 그게 뭐를 보태주는 거냐면은 금리를 2%를 보태주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니까 그 금리는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빵빵한 기업이겠죠. 그렇죠? 70몇 억이 있는데 공단에 이게 왜 생기느냐. 근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70몇 억이 1년에 사라지면 정책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니. 목표가 뭐니? 물었더니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부터 생겼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기업에다가 2% 금리 보전해 주는 거. IMF. 일반 시민도 다 아는 거야. IMF 때 기업들이 막 금리가 25%씩 올라가니까 공공재를 거기다 투입하는 거는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적절하지. 그때 2% 3%씩 투입해가지고 기업들이 부도 안 나도록 해가 살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지금 금리가 2% 3%야. 그러면은 이자는 몽땅 시간 내줘. 그러면 기업은 뭐를 해줘도 옵니까? 안 옵니까? 이자는 다 시간 내주는데 내가 딱 해가 또 불필요해도 돈 쓰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소상공인이나 소위 하기는 벤처에 소모성 돈으로 돌려야 돼. 그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만들었으면 그게 정치고 그게 정부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돌렸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내 담당이야. 2차 보전금 딱. 언제부터 생긴지도 몰라.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인사이동 대가 왔으니까 이렇게 선배가 이 돈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그렇게 이해 당사자는 있어. 대체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집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공직사회 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 칸막이 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각 국별로 다 청사 새로 모으고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청사를 시민청,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정부를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에 따라서 많이 돌렸어요. 그래가 한 7, 8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무지묵지하게 했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그거 잘못됐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잘했다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권화된 사회로 가려면은 분권화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 체계와 재정의 분권화와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개발과 시민 참여 활성화, 이건 누구 몫입니까? 시민과 지방 정부의 몫이죠, 그죠? 이거까지도 중앙 정부한테 해달라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그 자치분권 나라를 열더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방 정부들이 주민 리더들하고 공직사회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 한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치분권 대학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도 만들어내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가 없는 소리가 돼요. 그죠?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주민 참여하라고 하면 대다수 동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결정 과정에 들어오게 해줘야 되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그래서 그게 자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나요? 질문? 지방 분권, 균형 발전하는 거하고 자치 분권하자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은 우리가 왜 분권하자, 균형 발전하자 하는 이야기 나왔냐면은 공교롭게도 중앙정부 이꼴 서울이라 가지고 서울이 중앙정부에서 역할, 또 중앙으로서 역할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자 하는 거고, 사실은 균형 발전은 국가의 업무입니다. 그죠? 중앙정부의 업무예요. 업무의 내용이.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강원도랑 제주도랑 경남이랑 경북이랑 다 국토가 골고루 성장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사무고, 우리는 자치는 지방정부가 이제 스스로 자치하자 하는 거죠.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냐,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더 당면하게 주요한 거냐,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허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기가 하나 큰 게 나서, 그러면은 종기를 떼는 게 우선이죠. 몸을 보호하는 거는 오랜 숙제잖아요. 그것처럼 자치분권 하자는 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고,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콘텐츠죠, 콘텐츠. 네,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죠. 네. 그분들이 득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 이상 절대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하는 모임이라든지 국민 수준 높여야 되겠죠. 아니 지방 공무원부터 지금 도나 행자부가 오면은 상급 기관인 줄 자동으로 모시는데 자동으로 머슴들끼리 다툼하지 말고 주인이 주인 노릇 해버리면 다 정리됩니다. 각 부서별로 오래전부터 하던 행사가 담당 사무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게 막 돌아가요. 시흥시에서 어떤 행사가 다 이루어지는지를 싹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흥시는 그런 행사 조정 TF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왜 하는지를 전체를 조정해가지고 재구조화를 한번 했어요. 불필요한 행사를 못하게끔 하고 조정하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 행사인데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가족 여성과에 보육 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보육 담당 직원은 뭘 합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그거를 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연합회는
모아가지고 학원들끼리 와가지고 그림 그리기 대회 하거든요. 그럼 학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왜곡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가 중복된다 또는 유사 중복이다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정한 조정은 필요하나 자유롭게 꼭히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행사를 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경합하면서 정리돼 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맞지 않겠냐. 그리고 지방정부 이야기할 때 항상 중앙정부에서 그 비난을 해요. 그 점을. 지가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는 것들한테 무슨 일면 맞기도 하지만 일면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돼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우리 박근혜 정부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남이나 수원에 몇 군데 하니까 유사 중복 복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태클을 걸은 적이 있잖아요. 참 나는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은 유사 중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평은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 많아.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층이 많아. 그럼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한테는 무언가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중부가 주는 거에다가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새끼 내가 줬으니까 니는 주지 마 하면서 한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부분은 중앙정부가 하도록 하고 나는 더 특색을 내는 거죠. 색깔을 더 내는 거죠. 뭐. 다른 답변이 됐나요? 네.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회에다가 자치 입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정한 법에 한해서는 조례가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 법 안에서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에 보통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하천 완전 물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거기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낚시를 금지하고 시키고 싶은데 낚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 조례로는 국민이 낚시하겠다는데 네가 왜 이 새끼야?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뭐 있어 여기? 이러면은 네 하시. 그러면 우리가 자치 입법권으로 보통천에서 낚시 못한다. 뭐 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은 당선되신 대통령도 다른 후보도 다 약속을 했어요. 자치 입법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이제 헌법에 어떤 부분의 법률들은 법께서 할 수 있는 거지. 조례가 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 입법권이 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게 정부로 돼야, 정부는 제일 큰 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이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해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이렇게 바꾸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단체야.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도 여기 과명도 마찬가지예요. 행자부가 전에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또 국 이름이 행정안전국이 됐다가 안전행정국이 됐다가, 근데 왜 바꿔야 되는데 물으면 중앙정부가 헷갈린다고 똑같이 맞추라 이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이 맞춰야 되느냐고. 그럼 문서 시행할 때 시흥시 너 딱 이거 해? 하면서 굉장히 구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될 겁니다. 이 짧은 5강에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여기 공부를 하고 마치신 분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치분권 친구들 하는 학생들 들었죠? 자치분권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평군 정부도 시민이 공직사회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되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고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내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야 다리 놔라. 다리가 당장 안 필요해도 저쪽 동네 놈보다 낫거든. 그래 다리 놔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을, 그 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것이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